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각장애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어떤 시기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떤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먼저 그 전에 조금 청각에 대한 구조, 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 귀를 좀 구조적으로 좀 분류를 할 때 웨이입니다. 웨이로 나누고, 웨이, 그 다음에 소리가 웨이를 통해 중위로 옵니다. 중위로 오고, 중위를 통해서 네이로 전달됩니다. 네이에 전달이 되면은 이게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뇌에서 청각신경까지를 말초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말초 청각기관이라고. 여기서 이제 청력 손실이 나타나죠. 청력 손실. 네. 그리고 청각신경부터 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추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청각장애에 들어가는 그런 분류입니다. 웨이, 중위, 네이, 청신경까지는 말초 청각기관. 여기에는 청력이 손실돼요. 데시벨, 저번 시간에 배웠죠. 데시벨이 70, 80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각신경부터 뇌까지는 중추 청각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해석이 안 돼요. 듣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뇌로 전달 기관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기를 중추 청각기관, 여기를 말초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한 4개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음성 청각장애. 그리고 감각 신경성 청각장애. 그리고 전음성과 감각 신경성이 다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를 혼합성 청각장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뭔가 청각신경의 뇌까지, 보통 이럴 때 청각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음성은 말 그대로 소리를 전달하는 데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전음성 청각장애입니다. 이 귀의 구조를 따지면 어디에 이상이냐면은 웨이와 중위입니다. 웨이와 중위에 이상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웨이와 중위는 청각을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의 웨이와 중위 이상이 있는 것을 전음성 청각 장애라고 하고, 감각신경성은 네이입니다. 네이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감각신경성 청각 장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에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인지한다고 해야 되나? 네, 소리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혼합성 청각은 전음성 플러스 감음성, 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를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네, 청각처리장애는 청각신경부터 뇌에 있을 때 청각처리 장애라고 합니다. 중추 청각 처리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용어는 책마다 좀 다른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음성 청각 장애는 외이와 중이의 이상이 있을 때, 네, 전음성 청각 장애라고 합니다. 보통 뭐 귓바퀴나 어떤 웨이도의 웨이도 기형이거나 뭐 중이손상이 있을 때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손상이 있는 것을 감각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기도와 골도가 같습니다. 기도 검사한 청각장애 수치랑 골도 검사한 거랑 수치가 똑같아요. 그걸 이제 감각신경성이라고 구분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검사 나왔을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혼합성은 전음성 더하기 감음성인데, 여기는 기도가 손상이 더 커요. 골도보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도는 말 그대로 말했을 때 공기를 타고 귀로 전달돼서 들어오는 경로를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런데 골도는 뼈로 듣는 거예요. 뼈. 저희 말하면은 이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뼈로도 들을 수가 있고, 뼈가 진동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골도라고 해요. 골도로도 저희가 소리를 듣고 기도로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경로가 기도로도 듣고 골도, 뼈로도 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혼합성은 기도가 더 수치가 높아요. 더. 그리고 감각신경성은 기도랑 골도랑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그 손상 정도가. 그리고 혼합성은 기도가 더 손상이 더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음성 청각장애는 이제 보청기를 많이 사용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뇌이나 중이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뇌이가 손상이 되었을 때보다 좀 손상이 적어요. 네. 그래서 보청기를 많이 하고, 감각신경성은 인공와우를 많이 추천합니다. 감각신경성은 당연히 손실 정도가 더 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보청기를 보통 웬만하면 하죠. 인공와우보다는. 네. 그랬는데 보청기로 어떤 효과가 미미하거나 좀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인공와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감각신경성도 보청기 가능합니다. 보청기도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청각장애를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소리의 경로를 좀 한번 알아봤고, 네 가지로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청각처리장,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전음성은 소리를 전달하는 외이와 중이의 이상이 있을 때를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하고, 그리고 감각신경성, 소리를 감지하지 못했을 때, 그를 뇌이의 손상이 있을 때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전음도 이상이 있고 감각신경성 뇌이도, 그러니까 외이나 중이 중에서도 손상이 있고 뇌이도 손상이 있을 때를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둘 다. 청각처리는 말 그대로 뇌로 가는, 청각신경에서 뇌로 가는데 장애가 있는 것을 청각처리 장애 합니다. 좀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원인을 알기 어렵다 그래요. 원인을 알기 어려워해요. 네. 그리고 정상 청각장치.
청각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이게 막 손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경도, 중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정상 청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도 아니에요. 장애도 아니고 많지는 제가 알기로 많지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많지는 않아요. 잘 듣고 이렇게 막 지적장애도 아닌데 어느 순간 소리를 뭐 놓치거나 뭐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럴 때 이제 네 청각 처리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음이 클 때 좀 듣기 어려워하고 청각 처리 장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청각 장애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